오늘은 민족의 비극 6.25 전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비협조로 성과가 굉장히 미흡했다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이승만 정권 1948년에 들어섰고 1950년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우리나라가 그 통일된 정부가 들어서는 데에 대해서 이제 그 남북 협상까지 거쳤지만 둘 다 불발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정부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946년에 해방된 바로 다음 해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냐면 김일성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일단 나라가 이제 그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토지를 개혁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토지 개혁도 했고요. 근데 토지 개혁의 방안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그러니까 남한이 나중에 그 토지 개혁을 하잖아요. 유상으로 사들여서 유상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무상으로 몰수해서,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고 일단 다 뺏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분배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네 하겠지만, 여기에서 무상 분배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집단 농장 체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땅을.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어느 동네의 집단 농장 이런 식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농민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여기 들어간 거죠. 사유재산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지 개혁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 산업도 국유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기본 단계를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1947년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립을 해놓고 자기네들도 뭐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길 원한다 하면서 남북 협상에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엔 자기네들도 뒤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했잖아요. 얘네들은 조금 늦은 9월 3일 날 정부 수립을 선포를 하는데,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국가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나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민주적이다라는 거지. 그런 어떤 그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체제니까 요 민주는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 민주주의를 하겠다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된 거죠. 북한에는 북한 정권 1948년 9월에 세워졌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에 세워지면서 단독 정부가 두 개가 들어서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발발 보겠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그 배경을 한번 볼게요. 발발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남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반공 체제를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공산주의를 굉장히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어요. 냉전이 심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승만도 우리나라가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적인 공산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공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정권을 꽉 잡고 자기의 그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반공체제를 강화를 합니다. 이 와중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안 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8년 4월 3일 날부터 1954년까지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4.3 사건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정치가 그리고 사회가 불안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남한은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일단 자기네들 소련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무력으로 남쪽에 침략하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남쪽으로 침략하는 거예요. 남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련은 원조 도와주고 있었죠. 소련도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냉전 체제의 투탑이 소련이랑 미국이었으니까 자기네들의 그 입지를 확고하게 그리고 더 넓히기 위해서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국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에치슨이라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에치슨 라인을 발표합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뭐냐면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중국 있고 여기 일본 있죠. 그리고 요 밑에 필리핀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 있어요. 근데 이 미국이 우리가 자유주의의 태평양까지 방어선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남한이 원래 여기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잖아요. 미군정이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만과 이 남한을 뺀 일본과 필리핀을 최종 방어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과 그 필리핀을 최종 방어선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돼요. 미국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소련의 직접적인 목표가 한반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반도 어차피 그 한반도가 얘네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만까지 해서 일본과 필리핀을 상대로 이렇게 끄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이때 당시에 북한을 무너뜨려서 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북진 통일을 하겠다. 하나의 북쪽으로 나가서 우리나라를 통일을 하겠다. 이런 좀 무리한 그 정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도 좀 막으려고, 저지하려고 미군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 미군을 뺐으니까 엄청나게 이거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으니까 이 북한한테는 뭐예요? 기회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3번 6.25 전쟁 전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의 남침이 있었죠.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나라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거를 막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대답을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침이나 북침이나 주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쪽이 침략했다, 남쪽을 침략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혼돈을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6.25는 남침입니다. 남쪽으로 침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침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서요. 쭉쭉쭉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 사회도 불안한 상태에서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국군이 계속 후퇴를 합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후퇴입니다, 후퇴.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렇게 있으면 낙동강이 요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대구 요렇게 해가지고 요만큼만 우리나라 그 남한의 차지가 되고 전부 이제 북한이랑 소련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는 당연히 피란을 가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어디에 다시 임시 수도를 세웠냐면 부산에 임시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부산에 피란 옵니다. 자,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피해서 오는 경우를 피난이라고 하고, 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등의 그런 인위적인 것들을 피하는 걸 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부산까지 피란을 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유엔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의 무력 침략이다. 이거는 그 국제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해서 유엔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16개국에서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가더를 수장으로 하는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1950년 9월 15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서울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수복이라고 얘기해요. 서울을 수복, 다시 찾다, 되찾다. 이게 언제냐면 1950년 9월 28일의 일이에요.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때에서 이제 이 탄력을 받아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지울게요.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냐면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격. 근데 실제로 이때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거를 미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1950년 10월 26일 날 압록강까지 진격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정부에서 올라가지 마라 했는데 메가더 장군이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힘이 있다 하면서 쭉쭉쭉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대동강까지만 올라가라 했었는데 이 메가더가 쭉쭉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압록강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누가 위협을 받게 되냐면은 중국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1949년에 4월에 중국의 공산당이 본토를 다 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본토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도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전체를 공산당이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49년 5월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가면서 대만에서 지금 이제 타이완이죠. 대만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10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누가 수립한 거냐? 바로 공산당이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되고 1949년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도 대륙의 공산당과 그 다음에 섬의 국민당 요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만. 그래서 49년 10월에 얘네들이 이제 중국이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압록강까지 유엔군이랑 국군이 올라와 버리니까 얘네들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국도 역시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쟁에 중국군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산당이죠. 중공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바다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해전술로 내려오니까 우리나라하고 유엔군은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1월 4일날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일사후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1951년 1월 4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후퇴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남한의 밑에까지 내려와요. 서울을 또 뺏겨버려요. 그래서 서울을 뺏겨가지고 일사후퇴 때 우리나라 충청도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시도하면서
결국에 서울을 재탈환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계속 어디서 싸우느냐, 38선 부근에서 38도선, 38도선 부근에서 계속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일이 많이 일어났었죠. 6월 25일에서 이제 145태 요때니까요. 그래서 이 1년 정도 지난 뒤에부터 이제 휴전협정을 계속 하거든요. 휴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이승만 정부는 휴전을 안 하려고 해요. 북진통일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을 수복시켜서 우리가 여기를 다 먹겠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이게 세계 3차 대전으로 커질 수가 있다. 일단은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고 미국이 권유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승만은 휴전 반대 운동 벌리고, 알겠죠? 잠깐 적어주자면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북진 통일해야 된다 해서 휴전 반대 운동 벌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설득을 해요. 미국이 이승만을 설득을 해요.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면 우리나라 남한의 경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경제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경제 원조 약속을 해서 미국이 이 남한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휴전협정을 하게 됩니다. 휴전협정 체결. 이게 언제냐? 바로 1953년 7월 2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전 반대 운동하고 미국이 설득을 하고 결국에는 휴전협정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냐면 유엔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인민군 요 사이에 휴전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여기에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다라는 것, 이것도 좀 포인트가 되겠죠. 자기는 북진 통일, 북쪽으로 진격해서 통일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줬던 6.25 전쟁이 일단 휴식기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 6.25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면은 이긴 나라도 피해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어떤 피해가 있었느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500만 명 정도 사상했을 거다. 사망하고 다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유엔군은 한 18만 명 정도 사망을 했고, 중공군하고 북한군, 중국하고 북한군 한 142만 명 정도 사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인도 남한만 한 100만 명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전쟁 고아도 생기고요. 전쟁으로 부모 잃은 사람들,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부모하고 헤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산가족 다 알죠? 생이별을 한 사람들이죠.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피난을 갔으니까 우리나라 막 전쟁했으니까 여기저기 막 피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휴전선 딱 꺼지면서 고향도 못 간 사람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뭐 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오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국토가 전쟁했으니까 당연히 엉망됐겠죠. 황폐화 되었습니다. 계속 전쟁하고 이러니까 뭐 돌볼 틈이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남북 간에 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북한 적대 감정이 팽배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팽팽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한 적대 감정이 팽배하는 것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그 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것의 영향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분단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갖고 있었는데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참 힘들겠지만 협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적처럼 돌아서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38선에서 휴전선으로 가게 되면서 그냥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이제 고정화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분단 고착화와 같은 말로 어떻게 돼요? 그 남과 북에서 이제
다른 정권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남북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독재 체제를 성립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은 누구예요? 이승만. 민주주의 같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지만. 북은 누구예요? 김일성. 얘네도 역시 민주주의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3대 세습되는 거 보면은 알죠. 실제로 김일성은 자기하고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단 공산당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다 숙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다 숙청하면서 진짜 자기 라인만 딱 남겨놔요. 그래서 그런 독재 체제, 이런 것들을 성립이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6.25 전쟁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자면, 이제 북한에도 정권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었고, 얘네들은 일단 무상물수 무상분배하면서 사회주의 틀을 갖추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중요한 게 이제 남한에는 반공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는 무력 남침을 준비했었고,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어떻게 돼요?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적어줄까요? 방어선에서 이제 남한, 그렇죠? 남한인 거 알죠?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외를 시켜서 미군이 남한에 철수하게 되니까 얘네들 완전 기회가 됐죠.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 그래서 남침하니까 쭉 밀려 내려오겠죠. 밀려 내려와서 부산까지 피란을 왔다. 부산 피란 왔는데 요때 좀 유명한 일화가, 국군이 후퇴할 때 유명한 일화가, 그 이승만이 라디오로 막 서울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대전에 딱 자신은 피난을 간 거예요. 대전에 피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도 안전하지 않네 하고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강을 이제 연결하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한강 철교가 있었는데, 요 한강 철교를 사람들이 막 건너고 있는데 이승만이 폭발시켜버려요. 폭발시켜라 해서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이 희생이 되었고, 실제로 요게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에 우리나라 군대도 있었거든요. 그 군대도 북한한테 어떻게 해요? 뺏기게 되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북한 피난도 못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굉장히 여기에서 해선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부산 피란 왔고, 유엔군이 도와줘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까지 수복을 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일사후퇴가 일어났고, 다시 유엔군이 반격을 해서 서울을 뺏었고, 그래서 계속 공방하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유는 이제 3차 대전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결과 요렇게 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